예, 안녕하십니까. 좀 자리를 비우려고 했는데 연락이 왔네요. 오늘 뭐 농사 예. 짓고 왔습니까? 아, 예.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아, 예, 예. 예. 뭐, 오늘 제가 방송을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어, 어, 이 드루킹 사건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야는 18일 추경 특검을 동시 처리하기로 오늘 오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죠. 예. 그래서 서울청 수사팀들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움켜쥐고 있던 내용을 특검에서 조사하다가 들통날 경우에 하마터면은 공멸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매일 드루킹 관련 새로운 뉴스들이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오늘 드루킹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하나 터져 나왔죠. 청와대 관련 내용입니다. 예. 드루킹 김동원의 기사 댓글을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내용은 드루킹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투나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를 가진 회원이 지난해 12월 4일 댓글에서 언급한 그 내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너희 댓글 부대지 청와대에 청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청와대 게시판에 실제로 똑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는 내용이 확인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너희 댓글 부대지 하고 더민주당 대표실 뭐하냐 라는 댓글에서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대선 이후인 2017년 12월 4일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추적해 보면은 그 내용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우리는 절실하다. 안희정 쓴소리에 문 지지자 답답함 토로. 이러한 그 기사의 댓글에서는 네이버 포털 아이디로 투나 TUNA 투나 뭐뭐뭐라는 회원이 그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이 무려 21개가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드루킹 김동원은 네이버 포털 아이디 투나69라고 하는 아이디로 파워블로그인 드루킹의 자료 창고를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의 댓글 정책 때문에 투나로 이런 아이디 일부가 가려져 있지만은 이것도 드루킹의 아이디로 충분히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 기사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는 내용인데 더불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댓글로 이에 대한 찬반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댓글이 얼마나 달렸겠습니까? 여기에 무려 1434개의 댓글이 달렸다는 겁니다. 참으로 끔찍한 짓거리들 한 것입니다. 이들의 기사 댓글을 분석해 보면은 드루킹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 측은 안희정 충남지사 쪽을 지지하면서 반대 댓글을 단 네티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드루킹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투나 뭐뭐뭐라는 아이디는 XX 이거는 안희정의 반대파겠죠. 이 XX 아이디는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인간 매크로 댓글 부대 매크로가 뭔지 알고 싶다라는 댓글을 달았고 여기서는 매크로라는 단어가 무려 7차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댓글은 무려 공감 60 내지 80건을 얻어서 댓글 호감 상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예컨대 드루킹으로 추정되는 아이디하고 드루킹 반대파의 댓글 공방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 드루킹 추정 투나에서는 아이고야 니들이 인간 메트로야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 드루킹 반대파 HAPP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매크로 지들은 기계로 돌리는데 이렇게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루킹으로 추정되는 투나라는 아이디는 안희정 지사 음해하는 조직적 매크로 댓글 배후 정치인이 누구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드루킹 반대파 HS4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정신 차려 배우는 네 뒤에 있는 거야 이렇게 재차 반격을 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네가 뒤에 있는 거야 라는 댓글에서 과연 뒤에 있는 배우를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드루킹 측이 실제로 포탈을 넘어 청와대 게시판까지 영향력을 끼쳤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 규명은 반드시 드루킹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판도라 상자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수사를 미적거려 증거인멸을 도운 경찰을 찾아내 자들은 브루드루킹처럼 대우받지 않았을까요? 여론 날조로 국민을 빙의입힌 우민화한 사건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놓지 못하면은 정치는 모두가 전 국민을 더욱 우민화하게 만들 것입니다. 국회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패거리떼거리들의 정치 쇼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야가 18일 추경 특검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특검법의 경우 특검 선임과 관련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해서 주면은 이 중에 야당이 2명을 선택해서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특검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특검이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드루킹이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도 댓글 공작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압수수색을 뒤늦게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음 네이트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 단서가 발견돼서 현재 포털 사이트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댓글 삭제 같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서 다음과 레이트에 자료 보존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은 드루킹이 만든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중에서 촉보의 자택에서 압수한 암호화된 이동식 저장 장치 USB죠. 이 USB에서 댓글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대선 전후의 기사 주소 URL을 9만여 건을 확보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중에는 네이버 기사뿐만 아니라 다음 네이트 같은 다른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링크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사당국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각 포털 사이트에서 드루킹에 의한 공작이 의심되는 기사의 내용하고 댓글 개수 같은 것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촉보의 USB에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선 전 댓글 조작이 의심되는 1만 9천여 건의 기사가 발견됐고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네이버 측에 자료 보존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8일 촉보의 다음 포탈에 올라온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김관진 사이버사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그 다음에 MB의 지시를 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도 있고, 기사에 달린 내용을 보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다 물어버려요. 너 혼자 짊어지고 가지 마. 이런 댓글이 무려 22,098개의 추천을 받아서 베스트 댓글로 올라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댓글을 쓴 닉네임이 러브, LOVE라는 아이디였습니다. 댓글을 쓸 때 다음은 닉네임, 네이버는 아이디 일부를 공개합니다. 이 러브로 시작하는 아이디는 경공모 관련 사이트하고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사 이외에도 촉보가 다음에서 공유한 기사들에는 이 소피의 블루 이런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다른 경공모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아이디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더루킹 측은 작년 12월까지 김경수에게 유리한 댓글 작업을 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촉보는 작년 12월 2일 한 인터넷 매체의 김경수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안희정 지사 늘 신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고, 이 기사에는 모두 701개의 댓글이 달려있고, 그 중에 더민주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1072회의 추천을 받아서 베스트 댓글로 상단에 노출돼 있었고, 당시 이 댓글의 추천수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늘어나는 정황을 어떤 다른 네티즌이 포착한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댓글에서 이 댓글만 순식간에 추천이 200이 넘네? 키 좀 작작 내라. 매크로 그만 돌려. 기사 추천수는 17개인데 댓글 추천수는 300이다. 무슨 조화냐? 이런 반응을 보이며 추천수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포탈의 설립자들, 고위 임원들도 특검 수사를 통해서 국기문란사범으로 극형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작 공범들은 드루킹들과 함께 민주주의 도둑 제1의 공적으로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선 전것은 날아갔지만은 지난해 5월 말부터 올해 3월 말 사이에 그 집중된 기사 URL 7만 1000여 건에 대해서는 여론의 온갖 문매를 맡다시피 한 수사당국이 그 네이버 측으로부터 현재 자료보존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세월호 노란 리본 이상으로 대한민국을 휩쓸 드루킹 사건이 평양냉면 육수물에 말아 먹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네이버 다음 네이트뿐만 아니라 일간지에서도 활동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특이한 소식이 하나 있어 꼭 제가 좀 지적해 보겠습니다. 서울대 진실성위원회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서울대 석사 논문이 연구 부적절 행위이며 간행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간행이라고 했던 김상곤의 주장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추후 부정행위라고 판명이 날 경우에는 장관직 사퇴를 포함해 거치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구 부적절 행위가 맞는다는 것은 부정행위라는 뜻입니다. 부정행위라는 뜻입니다. 복잡하게 표현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36군데면은 거의 매 페이지마다 복사해서 붙인 겁니다. 논문 표절이나 한 인간이 교육부 장관, 부총리하는 나라 촛불좌파공화국입니다. 철면피 김상곤의 아전 인수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이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서 미래 교육을 고장내고 있는 중이고 결국 고장난 교육은 국가를 망치게 만들고 맙니다. 적폐청산 제1호는 여론을 도둑질한 몸통이며 제2호는 김상곤입니다. 전 국민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짜 교수, 가짜 교육감, 가짜 장관 하면서 많은 보수, 몽땅 반납하고 가짜가 결제한 정책들도 모두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가짜를 임명한 임명권자와 연대 책임으로 함께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상곤 49년생 광주 제1고 서울대 경영학 여기 석사가 표절이다. 그럼 박사도 원인 무효, 안신대 교수도 원인 무효 등등 다 원인 무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유라가 중졸 학력이 된 것처럼 말이죠. 서울대가 발표한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 136군데에서 정확한 문헌인용 표시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를 줄여서 말하면은 이자는 논문 표절범이라는 소리이죠. 따라서 큰닝으로 하겠다는 가짜 교육부 장관 김상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후 부정행위라도 판명이 날 경우에는 장관직을 포함해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대로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4대 악질, 전교조, 정의구현 사재단, 참여연대, 촛불 이들은 보수정권 때는 정부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마치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마치 4대 악질이 약속이나 한 듯이 오소리같이 복면에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파주 박사님.